포스코 노조가 사측을 부당 노동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인사고과 등을 들어서 노조원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노사 양측에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포스코 사측의 출연 고사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만 연결하게 된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성호입니다. 어제 사측인 포스코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포스코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부당 탈퇴 종용에 대한 건 그리고 근로기준 위반 건들이 있습니다. 네. 참 찹찹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은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 최소한의 정의를 찾기 위해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네,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를 어떤 식으로 강요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좀 마음이 아픈데요. 지체보임자가 탈퇴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탈퇴해라. 너 혼자 남아있으면 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고군속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퇴직 후에 뭐 재청해야지. 그러려면 조합을 탈퇴하지 않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할당량이 있는데 좀 숫자가 부족해. 좀 탈퇴해 좀 좋겠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입사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전화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위원장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좀 재청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탈퇴서를 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보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나요? 직원은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1월 달에 있었죠. 1월 달에 갑자기 3개월 전이죠. 직책보험자들이 탈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2,200명이 탈퇴를 합니다. 사실 2,200명 정도의 조합원이라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포스코 노동조합이 보통 50명 미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반 만에 40개 조합이 날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론 그전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보니까 200여 건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증은 있었지만 이제 물증으로 팩트 체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서 또 현장에서 직접 가기 위해서 천막에서도 또 오프라인으로 만든 목적을 통해서 천막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광양에서 일주일, 포항에서 일주일 한 14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지금 노조 탈퇴뿐만 아니라 근로기준 시간을 위반한 의혹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상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뭐 탄력근로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초과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상장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의 수당 외상장부. 그래서 만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죠. 이런 네.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주죠. 그럼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줍니다. 이거에 대해 휴게 시간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나 근거도 있을까요? 네, 뭐 이번에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체보험자들이 탈퇴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그대로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바로 제보가 왔습니다. 네. 익명이 아니고 실명으로 전화번호까지 같이 넣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자분도 아시다시피 주위에 포스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어보시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탈퇴하는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작년 12월 기준만 해도 1만 1천 명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한 달 반 만에 죄송합니다. 2,200명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800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 8,800명의 조합원들은요, 굳건하게 좀 잘 버티고 계십니다. 이게 콘크리트층, 진정한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측인 포스코 측의 입장을 전해드리면은 이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다. 요즘 세상에 탈퇴를 종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 탈퇴 종용을 왜 합니까? 자, 당연히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파리바게트 아시죠? 네. SPC 그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노조 탈퇴 종용으로.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구속됐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는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2,200명 빠진 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이거 네. 아무 일반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이상한 징조다. 뭐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까? 위원장이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뭐 조합이 폭파가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미 전적이 있어요. 1990년도에 박공기 위원장 있을 때 탈퇴 종용에서 포스코 노조가 무너졌습니다. 네. 35년 동안 휴먼 노조였죠. 그리고 2018년도에 변화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노조가 생깁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생기죠. 그때 민주노총 포스코지에 3,300명이 조합원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탈퇴를 다 시켰잖아요. 그때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거꾸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수 사례. 자, 되잖아. 그럼 이번에도 한번 한국노총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어디 감히 대표 교섭 노조를 건듭니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노조의 주장대로 사측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입니다. 네. 과반수 노조가 되면요. 근로기준법상 모든 법상에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스코에는 대기구가 두 개 있습니다. 네. 노사협의회, 우리 회사에서는 노경협의회라 부르는데요. 그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반수를 갖고 있으면 그 노사협의회가 올해 임기가 11월 달까지거든요. 네. 우리 그러니까 노동조합 밑으로 이제 산하기구가 됩니다. 그 노사협의회뿐만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리 사주조합, 사회복지기금까지도 11월 달에 우리 쪽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과반을 깨는 겁니다. 과반이 깨지면 별도의 또 기구로 남습니다. 선거를 해서 지금 노경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 하나. 그러니까 갑자기 노조가 사실상 힘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양대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재밌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탈퇴하는 곳이 보니까 아변 지역이 좀 많습니다. 아변 네.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그 헌법상 노동상권에 하는 그 단체 행동권이 주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준법투쟁 파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그 공정을 우선적으로 다 뺐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단체 행동권을 원천 봉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근로자 과반수를 저지해서 양대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꽃놀이패로 삼는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단체 행동권을 원천 봉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게요. 과반수 노조를 유지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서 그 노사협의회를 이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우리가 찬반 파업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네.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업 찬반 투표에 78%, 거의 80%가 찬성을 했어요. 이때 반대 성명을 내는 대기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네. 노사협의회 근로자연대였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직원들이 80%가 다 원하는 파업 찬성하는 사람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 대표라는 대의기구가 반대를 한다? 그 20%를 반영한 게 대의기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측화시켜서 노조를 지금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노조 측의 이런 고발이 최근 노조 내부에서 고발 사건이 있었고 또 이런 갈등 상황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주장이 정확하다면 나오셨어야 됐죠. 오늘 왜 인터뷰 안 하십니까, 회사에서? 정의롭고 부끄럽지 않으면 인터뷰 나오셔야죠.
저는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노동조합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들이 부끄럽지 않으면 나오라세요. 왜 피합니까, 인터뷰를?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회사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을요, 부당 노동행위를 이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아주 정치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건 회사 측이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990년대와 2018년도 사례를 노조를 파괴하는 모범 사례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건 무슨 그렇습니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도에 17,000명의 포스코 노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박군기 위원장님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정부와 군사정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에서 노조 파괴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죠. 네. 그 17,000명이 9명이 있는 조합으로 휴먼 노조로 35년 동안 지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휴먼 노조를 깨고 2018년도에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민노회 3,300명을 탈퇴를 시킵니다. 아까 똑같은 방식이죠. 어떻게 시키냐면 MBC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세모 X 쳐서 성향을 분석해서 조금 넘어가는 사람들 다 탈퇴를 시킵니다. 탈퇴는 방법은 뻔하죠. 인사상의 불이익, 승진상의 불이익, 그리고 어떤 업무상의 배제, 괴롭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측인 포스코에서는 노조 탈퇴 종용과 근로시간 위반 등은 일방의 주장이고 또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에서도 고발장을 내셨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네, 회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포스코 우리 직원들 너무 착한 분들이에요. 그동안 55년 동안 노조다운 노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짜 제보를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분, 우리 아나운서님도 포항에 계시면 포스코 직원들 좀 아시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배짱 두둔하게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좀 뻔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조합원의 권리 찾기를 위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55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별개로 제가 작년 19대 노동조합 취임할 때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있습니다. K노사 문화를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K노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민들한테 사랑받는 노동조합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변해야 된다. 예전처럼 배고파서 못 살겠다. 축창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인 노동조합, 예측 가능한 노동조합,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이 들어오면 노사가 다름없이 똘똘 뭉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민한테 사랑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민한테 사랑받는 민심을 사랑받아야 되고요. 민심을 잃은 노동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가 별개로 이번 달 말부터 적십자사하고 MOU를 맺어서 헌혈 행사도 하고요. 매월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이런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고자 포항, 서울, 광양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노사가 함께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신뢰 소통이 뭐냐면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진정성 없이 이런 식으로 부당 노동을 저지르는 건 빨리 근절돼야 된다. 그나마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지금 장인하 회장의 행보가 참 좋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직원들한테 100일간의 부회시를 듣겠다. 국민 기업을 되찾겠다. 이 국민 기업이라는 건 아무나 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 타자 이승엽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기업을 버렸잖아요. 기존의 회장이. 국가대표 기업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우린 국민 기업입니다. 선조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민 기업을 되찾고 계시죠. 또 박태준 회장한테 가셔서 철강영호를 되찾겠다.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회사가 잘 돼야 되죠. 노사가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회장한테 과잉 충성하는 거죠. 이번에 장현 회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이 경영진들이 이게 지금 과잉 충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한번 하니까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했는데 월스트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 뽑고 앞으로는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도 노동조합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역의 민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노동조합을 지켜봐 주시고요. 작년에도 콘서트를 했지만 올해도 우리가 어떤 포항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